어느 날 새벽 3시 머리맡에 스마트폰이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과 함께 울립니다. 적의 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했다는 비상경보입니다. 급히 텔레비전을 켜지만 화면에는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하고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던 요격 미사일 체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품 미비로 가동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단지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국방 예산 재편 논의를 들여다보면 이건 언제든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는 잔인한 예고편입니다. 등잔 밑에 경제학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위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효율화와 재배치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위험합니다. 국방비를 아껴서 다른 곳에 쓰겠다는 발상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단순히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신용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자폭 스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묻어두는 유일한 이유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압도적인 억제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진 주식과 채권이 폭락하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른 채 곤두박질 칠 겁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공포의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안보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유지되는 유료 서비스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가 국방 예산을 조율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공언하는 지금, 정작 우리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안보의 기둥들이 소리 없이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지는 댐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산이 왜 증발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생명줄인 국방비에 손을 대는 순간 벌어질 그 처참한 연쇄 반응의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기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더 소름 돋게 만듭니다. 그가 전 세계에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날짜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양국 역사에 남을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약속을 믿고 작년 12월에 선제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 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만 해놓고 실제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혜택이라는 물건은 먼저 챙겨가 놓고 정작 내야 할 돈은 법적 절차를 핑계로 입을 싹 닦아버린 명백한 국제적 사기극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일본은 발빠르게 미국 상무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짓고 있고 대만은 무려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미국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서 상반기 집행은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지 않은 파트너에게는 가차없이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주권 국가라는 자존심만 내세우며 미국의 경고를 무시해 왔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뒤늦게 미국으로 날아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대통령이 직접 SNS에 분노를 표출한 상황에서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심장이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맹을 미국이 왜 계속 지켜줘야 합니까? 돈으로 산 동맹은 돈이 끊기면 끝나는 법인데 그나마 약속한 돈조차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 오만한 태도가 결국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이 관세 폭탄의 연쇄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파괴력으로 우리 삶의 현장을 덮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당당하게 외교적 승리를 외칠 때 우리 국회 뒷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관세를 미리 깎아준 것은 우리 국회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일종의 외상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내란 재판부법 같은 정치적 쟁점 법안들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날치기로 통과시키던 그 무시무시한 속도는 어디로 가고 한미 합의하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느니 절차가 남아있다느니 하며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관세 혜택이라는 꿀만 먼저 챙기고 약속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한국의 기만적인 모습에 트럼프의 인내심이 폭발한 것이죠. 이로 인해 당장 우리 산업의 중추인 자동차 업계에는 말 그대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관세 문제로 현대차 그룹이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했는데 이번 25% 재인상 조치로 그 피해 규모는 8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박살나고 공장 라인이 멈춰 서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심지어 제너럴 모터스의 한국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게 손해라면 글로벌 기업들이 굳이 이 위험한 땅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관련 부품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지옥도가 펼쳐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못 받았다는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국가 경제가 침몰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가 내놓은 첫 일성은 뜬금없는 부동산 거품론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으로 나라 전체가 타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다주택자 양도세니 부동산 팽창이니 하는 딴 나라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체 이탈 화법을 넘어 국민의 고통을 아예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가 망쳐놓은 외교의 대가를 왜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감당해야 합니까? 이 불안의 끝에는 결국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라는 거대한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못할 거라는 근거 없는 자만심. 사실 그게 이번 재앙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고 떠들어댔죠.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익을 따지는 비즈니스맨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봤고 우리가 보여준 양다리 외교의 실체를 단숨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북한에게는 평화를 구걸하며 뒷돈을 대줄 궁리만 하면서 정작 피로 맺어진 동맹인 미국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에 트럼프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려다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뒤에서 칼을 꽂을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로 보였던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나 나토의 주요 국가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맹에게는
예외 없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논리를 앞세워 적대 세력에게는 퍼주기를 반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우방국의 경고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이런 오만한 판단의 대가는 이제 고스란히 금융시장의 대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기계적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에서 돈을 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진 나라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남겨둘 투자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외로운 섬이 되고 그 틈을 타 주변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침탈이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중국 송나라가 전쟁을 피하겠다고 요나라와 금나라에 막대한 공물을 바쳤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평화를 돈으로 사려 했던 그들의 끝은 처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짓이 딱 그 꼴입니다. 북한의 고개를 숙이고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장 강력한 방패인 미국과의 신뢰를 박살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25% 관세 폭탄이라는 경제적 징벌입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며 신뢰는 한순간의 말장난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 약속을 어기는 동안 트럼프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대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보의 균열이 불러올 진짜 경제적 참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들입니다. 나라 전체가 관세 폭탄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현실과 동떨어진 카드들을 꺼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전포고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마자 나온 대책이 고작 코인 발행, 허용과 국민연금을 동원한 주가 부양이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산업의 뿌리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김치 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빗장을 풀어줘서 국민들의 투기 심리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침몰하는 바에 위에서 승객들에게 카지노 칩을 나눠주며 안심하라고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한미 투자 법안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품을 잡아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이미 원화 가치 약세에 대해 구두 개입성 경고를 날리고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이 한국의 투자 지원을 비판할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옹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 발빠르게 미국 핵심료 관료들을 만나 협력을 다지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그저 입으로만 국익을 외치며 실제로는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약속한 200억 달러의 투자는커녕 이미 약속된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나라를 누가 동맹으로 대우하겠습니까?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이 내놓은 후속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찌라시 투쟁과 천막 농성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무역 합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켜 관세 폭탄을 멈춰 세워도 모자랄 판에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특검 논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무능하고
야당은 무책임한 이 한심한 정치적 공백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미국의 무차별적인 관세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이제는 똑똑히 보이실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와 선전 활동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가난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고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궁리만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변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 없는 자들이 운 좋게 권력을 잡고 안보와 경제를 장난감 취급한 결과가 불러온 예고된 파멸입니다. 이 지옥 같은 연쇄 반응의 마지막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이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소동의 끝에 남는 것은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찢겨진 지갑과 절망적인 한숨뿐일 겁니다.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외교적 승리라는 선글라스가 벗겨진 자리에는 흉측하게 골마터진 안보의 상처와 텅 빈 금고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보복 관세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은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상대를 기만하고 실속만 챙기려 했던 이재명 정부의 얄팍한 계산이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사형대로 몰아넣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평화를 구걸하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혈맹과의 약속은 휴지 조각처럼 버린 결과가 이토록 처참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전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춰서고 환율이 미친 듯이 튀어오르며 물가가 폭등하는 지옥 같은 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새벽 3시의 공포스러운 알림음이 이제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무능한 정치인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안보는 공짜가 아니고 경제는 말장난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등잔 밑의 경제학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재앙에 대한 생존 지침입니다. 눈앞의 화려한 선동에 속지 말고 차가운 데이터와 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서 단 한 걸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비겁한 평화와 무능한 외교가 불러온 이 처참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의 경제학이었습니다.